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파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여권이 오 시장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했을 수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이고 또 피해자분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이 미치는 전국과 관련된 파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악재가 터진 건데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연신 사과와 함께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아마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주말에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윤리위를 열려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를 부르는데 당사자는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주말 사이에 확인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고요. 월요일 날 아마 윤리심판을 열면 저는 뭐 조심스럽게 좀 쳐봅니다만 제명 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있고요. 저희 당에서 지금 광역단체장으로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굉장히 어쨌든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부산이 갖는 상징성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 90년 3당 합당 이후에 어찌 보면 민주당이 집권을 못하거나 아니면 소수장으로 전락했던 영향이 사실 부산에서의 의석을 잃으면서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도 의석이 이제 반으로 줄었는데 이제 부산시의 수장까지 저희들이 잃게 되면서 다음 대선에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어떤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 전 시장의 행적이 묘연하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 중앙당과는 연락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특별히 연락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당하고도 연락은 특별히 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 아마 이 당과 협의를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많은데요. 네. 아마 이 사전의 협의들은 좀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당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서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부터 해서 좀 여러 성추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지난번 그 공천 과정에서 보면 공론화돼 가지고 네. 당이 어떤 뭐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서 공천에서 배제하는 절차가 아니었고 그것이 문제가 터져서 당한테 위험이 다가오면 그때 공천에서 배제하는 식이었거든요. 일부는 또 공천에서 그대로 공천을 진행했고요. 네.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잣대를 놓고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잠시 뒤로 미루거나 네. 또는 알면서도 공천에 뭐 반영 안 하거나 그런데 사회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공천에 반영하는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그 오거돈 전 시장의 이제 사퇴 시점을 놓고도 이제 말이 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이제 사퇴 시점을 놓고 이제 총선 이후로 좀 조율을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게 아마 생방송 중에 봤는데요. 네.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도 부산시당 뭐 공보국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일단 전혀 인지는 안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날이 사실은 기자회견 한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사실 N번방 종합대책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대 국회 가장 남은 중요한 과제가 두 개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이 N번방 대책 마련하는 거 있는데 네. 저희 당은 사실은 지금 N번방 종합대책을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날 어찌 보면 발표를 한 날이었는데 오전에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완전히 어찌 보면 상충되는 건데 네. 묻힐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뭐 당에서 알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통합당이 내놓고 있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미뤄졌잖아요. 네.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어쨌든 이것이 그 사과한다는 그 날짜가 네. 사과하라고 한 날짜가 예. 뒤로 미뤄졌어요. 근데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날짜를 미룰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같은 직장 내에서 근 20일 동안 근무하게끔 어느 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따라서 피해자 입장은 당장 사과하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랬겠죠. 네. 그런데 당사자가 원했든 뭔가 다른 분이 원했든지 간에 어쨌든 요구를 해가지고 미뤄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따라서 또 하나는 이제 공증을 거쳤다는 건데 통상은 바로 사과하고 사퇴한 이후에 어떤 법적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공증까지 서가면서 이걸 미룰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라는 것이고 네. 공증을 수행한 법무법인이 뭐 부산이라고 해서 이 언론에 나왔으니까 밝힙니다만은 상당히 여권 성향의 이제 법무법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에 이것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면 과연 거기 가서 했겠느냐. 네. 이거 거기 가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컸을 텐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업무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설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그런 법적인 처벌 여부에 불구하고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해당 법무법인에 가서 공직을 쓴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네. 어디 다른 아무데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를 미뤄볼 때는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관련된 그 네네. 의혹에 대해서 공증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뭐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검찰 수사는 당연히 뭐 이루어질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근데 국정조사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국정조사라는 게 이제 그럼 누굴 부를 건가? 네. 결국은 뭐 오거돈 시장은 시장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뭐 피해자는 당연히 부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뭐 중간에 이제 은폐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국정조사 하려면 결국은 국가라든지 지자체와 관련된 뭔가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단위에서 이걸 은폐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 중에 은폐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이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거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인적인 일탈 가능성이 많아서 네. 제가 보기엔 뭐 국정조사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공증 말씀하시는데 공증도 사실 어찌 보면 뭐 그럼 이제 그쪽이랑 미리 협의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네. 공증은 그냥 이제 문서 공증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하면 대부분 그 내용은 비밀에 붙입니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법무법인에 가면 그게 새 나가고 뭐 특정한 법무법인에 가면 그게 안 새 나가고 이렇지 않아요. 공증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그걸 딴 데 가서 제가 보기에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네. 보장되기 때문에 또 공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네. 지금 여성단체나 피해자 측에서도 만약에 당시 바로 무죄 제기했으면 바로 아마 형사문제 고발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분도 어찌 보면 이게 형사문제가 되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받고 그러면 언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네. 지금 고발을 하는 걸 고민 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고민 중이라는 얘기는 고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2차 피해에 대한 심적 부담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뭐 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뭐 그래서 좀 의심한다라는 건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여성단체 연합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2차 가해죠. 무슨 네. 말씀이냐면 원래대로 하면 피해자는 분명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사과하고 네. 사퇴해라. 이게 뭐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그것을 뒤로 미룬 거죠. 네. 이것이 일단 2차 가해예요. 그다음에 이 미룬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거 원인을 밝히라라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네. 피해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해자가 요구해서 미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거돈 전 시장이 왜 이걸 미뤘는지 또 미뤘는데 하필 그 공증까지 쓴 그 해당 법무법인이 친여권인데 가서 한 이유가 뭔지 네. 네. 그 당시 4월 7, 8일경에 이해찬 대표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 네. 야당이 한 두세 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본인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밝혀서 피해자 그 가해자를 격려했어야 되는 거죠. 해당 직장에서 사퇴시켜서 그것이 이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길인데 그러지 않고 20일 동안 같은 직장에 근무하게끔 했다는 거죠. 네. 어떤 것이 2차 피해일까요? 제가 좀 반박을 하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는 거는 총선 이전에 발생한 일을 그때 밝히지 않고 총선 이후에 밝혔다. 네, 그렇죠. 그것까지는 어쨌든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과연 누구의 의사냐? 지금 말씀은 이제 피해자가 의사가 아니라 오거돈 전 시장의 의사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네. 보기에 아마 의견이 좀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여성단체 쪽에서도 어쨌든 대리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역할은 그런 정치적 고려 없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 측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 오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이고 그리고 이제 피해 여성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걸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부산 시장의 공석 사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무라인도 다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면직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이제 시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고 보궐선거가 내년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그렇죠. 물러나게 네. 되신 분은 이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1년 정도 남았고요. 네. 아마 지금부터 이 문제를 뭐 저희 당에서 꺼내서 추천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죄송스러운 얘기라 네. 그 얘기를 지금 당장 꺼낼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당헌 당규에 이런 어떤 범죄가 딱 특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대한 범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뭐 당에서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일단 책임이 있는 것이고, 뭐 선거 네. 비용 문제라는 이런 것도 있어서 향후에 아마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이분이 뭐 제명도 되고 어느 정도 책임이 정리된 다음에, 그리고 아마 이 논의는 본격적으로는 아마 내년 선거 국면에 가서야 얘기될 일이지 지금부터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 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당 차원이라면 네. 이제 예. 공천 과정이겠죠. 공천에서 어떤 이런 일이 연루돼 있거나 단지 소문만 있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든가 정당 공천 과정에 문제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거 보전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에 좀 더 신중하게 하려면, 만약 요즘에는 이제 사퇴하게 되면 선거 보전 비용을 물어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물어내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것이 유죄로 밝혀지고 재직 중에 유죄로 밝혀지고 확정 판결이 나서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징역 1년 이상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또 물어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퇴해버리면 물어내지 않고 사퇴하지 않고 최종 판결 받고 피선거권 상실되면 물어내야 되고, 이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뭐 구상권 청구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 구상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나라가 먼저 선거 네. 보전 비용을 대고 네. 본인이 잘못해서 재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이제 돈을 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것이 여러 그 선출직 지망자들로 하여금 좀 선출직을 향하는 마음을 좀 꺾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구상권 행사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냥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지금 법적 제도 특별히 그 규정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별도의 규정을 넣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의 간극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신인과 비재력가들의 그 제도권 정치 진입을 좀 어렵게 할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거기다 네. 고소고발 난무할 수 있고 네.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좀 사후적인 아까 말한 제도적 정비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총선 참패 후에 수습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좀 다른 안은 없다고 본 건가요? 다른 안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일 적합한 안이다. 그리고 가장 객관적이고 당을 좀 이렇게 조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자칫 당내 분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를 본인이 옹립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민주정당에서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따라서 당원들 또는 대의원들 또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적인 사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또 하나는 자칫 또 여러 대선 주자들로 인해서 저 말씀을 해서 또
분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그런 말씀 좀 조심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를 거쳐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전국위원회 거치고 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확정이 되면 이제 제1야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당분간 이제 정해지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김종인 뭐 지금은 이제 전 뭐 선대위원장인데 네.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지난번 대선 나왔던 사람들은 안 된다. 네. 사실은 이제 된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 얘기인데 지금 어찌 보면 최종 승인을 못 받은 거잖아요. 전국의 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당장 반발을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세력도 있지만 새로 당선된 분들도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전국위 구성이라는 게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는데 네.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난번에도 아마 지난번 총선도 끝나고 그 한번 비대위 만들려다가 이게 뭐 친박들이 어쨌든 반발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미 통과된 다음에 일단 권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데 뭐 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 말씀이 사실은 이제 그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는 것이 지금 복당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당 심사는 사실 시도당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의결을 다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네. 비대위원회가 최고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제 비대위가 갖게 돼요. 그렇죠. 근데 복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대선 자격이 없어 이러면 복당 절차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해당 부분은 반발하겠죠. 그래서 예. 저 말씀 좀 되게 성급했다. 뭐 비대위원회라는 게 합의체이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장 개인의 뜻으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보기에도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 김종인 언급됐을 때 찬성이다 좋다 그 말은 네. 분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 네.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리형으로 전당대회까지만 하면 나를 네. 복당시켜 주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어찌 보면 대권 후보로 갈 수 있는 역할이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대권 후보는커녕 복당도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장 이제 과거에 내가 뭐 자백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만둬라 이렇게 네. 나오는 게 본인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됐지만 당내 역학관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당내 논란이 됐던 비대위원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뭐 1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꼭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버릴 거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통합당을 도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뭐 추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실상 뭐 기한을 두지는 않은 건데 근데 당원에는 임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원에는 부칙에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예. 당원 부칙에 보면. 그래서 전국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비대위원회 그 선임권 하나 하고 그 당원의 부칙 삭제권이 2개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부칙만 제외한다면 사실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상 상황이 종료될 경우에 차기 이제 그 당대표를 선출하면 거기서 본인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게 맞는데 실제 비상 상황이 종료됐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비대위가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내에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치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당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통합당 얘기 좀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그렇죠. 있고요. 네, 네, 네. 뭐 8월이죠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가.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친문계에 이제 거론되신 분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 몇 분으로 처음에 한 10분 정도 네. 언급되다가 지금 3-4분 정도로 이제 추려지고 있고요. 아마 뭐 지금 등록이 아마 월요일 날 하는 것 같아서 네. 월요일 전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아마 이낙연 지금 당선자 전 총리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네. 큰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비교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원내 과반도 차지했고 지난번에 또 이 당내 분란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뭐 치열하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비문끼리 다툰다 이런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당은 이미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고 이러면서 호남계들이 나가면서
뭐 오히려 이제 친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네. 됐기 때문에 그런 뭐 계파별 어떤 경쟁보다는 본인의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스스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민주당 그 당헌에는 그 대권과 당권 분리 규정이 있지 1년으로 돼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이제 이낙연 당선인인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8월에 되면 네. 3월에는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한 뭐 6개월, 7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1년 정도 남았으면 당연히 이제 출마를 하겠지만, 네.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당내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여론이라든지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7개월 당대표 하는 게 좀 무리다. 네. 이렇게 아마 여론이 형성이 되면 아마 출마를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네. 않고 그래도 뭐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좀 생기면 하실 것 같아서 아마 지금은 제가 보기에 여론의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것 네,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잠깐 또 해보면은 2년 뒤 대선에서 킹메이커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 킹메이커가 되려면 정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킹메이커를 한다라는 의미가 네. 이 당원 당규상에 규정된 권한으로 비춰보면 네. 사실은 선거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의원 선정권 정도고요. 그다음에 조직 정비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당협위원장을 좀 교체하는 정도.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 이 정도고 또 하나는 이제 추상적으로 보면은 당의 정강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키겠다. 왜냐하면 킹메이커라는 게 당에서 누구를 선출시켜서 당내 역할론도 하나 있을 뿐더러 네. 국민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당의 색깔이나 정강 정책을 좀 더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꾸는데 체질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지금 아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 추스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보기에 아마 오히려 지금 그전보다는 20대 국회 때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찌 보면 경제 부분 지금 긴급 재난 부분도 나오는 거 보면 네.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오히려 좀 합리적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려기보다는 일단 당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저는 아마 21대 국회 초반은 좀 나을 수 있다. 20대보다. 그래서 아마 개혁적인 이분이 아마 경제민주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동안 이제 못했던 어쨌든 중소기업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건 아마 이제 대선 1년 앞두고 정도부터는 거의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대선 후보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회가 좀 굉장히 치열한 싸움터가 될 수 있어서 네. 저는 아마 대선 국면 들어가기 전에 어떤 민생 개혁 입법이라든지 어떤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를 또 한번 좀 바꿔보죠.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좀 접점을 조금 찾았습니까?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 가급적 네. 빚을 지지 말자는 거였고요. 이미 이제 513조 원 현 예산안에 네. 경기 부양책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경기 하강 국면에 대비해서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슈퍼 예산을 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그중에 재량 예산이 한 60조 되니까 네. 그 일부 조정해서 국민들께 나눠주자라는 의미였고 국민 전체에 나눠주자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8대2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의 매칭 사업이라서 그럼 지자체가 그 돈을 댈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허락받은 걸 갖고 와라라는 의미였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걸 받으면 안 돼요. 네. 법에 금지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부수법률 안으로서 그것도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올 때 보니까 이미 이제 지금에 와서 그거 준비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자체 그것도 매칭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다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더라고요. 그럼 미래통합당이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그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지 지금 여당에서 하는 말처럼 선거에 져가지고 심통 부린다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상당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야당이라고 해서 국민 사랑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미운 짓을 하고 싶겠어요? 그게 아니죠.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한 거예요. 네. 그런 시각으로 봐줘야 됩니다. 어떠세요? 통합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처음에는 아마 이제 심지철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네. 당 대표, 어쩌면 원내대표 지금 뭐 정책위 의장입니다만 네. 김재원 의장이 어쨌든 예결위 특위도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찌보면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세 가지 말씀처럼 요구하신 거예요. 지자체 확인 받아와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추가 늘어나는 거는 100% 국가에서 부담한다 했고요. 네. 네. 말씀처럼 뭐 기부 받을 수 있는 법안, 부수 법안을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산 수정안 내라 그러는데 그것도 어쨌든 지금 아마 3조 조금 넘는데요. 이게 국채로 하겠다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 뭐 국채를 할 거냐 말 거냐 부분이 마지막 쟁점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3차 추경은 거의 100% 이제 국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재정 건전성에는 우려는 있지만 아마 마지막 유정의 의미를 아마 좀 다음 주 중에 저는 뭐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부분에 아마 김재원 이 예결특위 위원장도 끝까지 아마 본인의 어떤 그런 책임은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4월 임시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해결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해결을 위해서 양 당이 다 노력을 하겠죠. 네, 근데 네. 어찌됐든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예비 심사는 진행하는 게 맞아요. 각 네.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해서 그것이 이제 예결위에 올라가고 본회의에 지금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핵심이 세 개인 거죠. 하나는 지금 수정 예산안을 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고소득층과 사회 지도층의 이제 자발적 기부를 이제 전제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특별법을 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 부담 관련된 사항 조정안을 내라.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인 그 거죠. 중에서 이제 네. 지자체 8대 매칭 사업에서 지자체 부담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는 사실 안 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 네. 추가 네. 1조를 네.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기부금법은 개정안을 낼 거고 또 네.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건데 네.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좀 알아서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